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두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두근을 구하면 안 돼요. 두근의 합. 자, 두근의 합이 얼마인가요?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부호만 바꾸면 됩니다. 자, 알파 베타는 역시 3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계수가 1인 경우는 정말 쉬워요. 왜? 1분의 안 해도 되니까 바로 여기는 부호만 바꾸고 이건 곱으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또 두근으로 가지겠대요. 그러면 이거를 두근으로 가지니까 자, 합, 이거의 합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곱은 이거 두 개의 곱입니다. 이렇게. 맞죠? 자, 이거는 통분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알파 베타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곱은 이것도 3분의 1인데? 그지? 자, 그래서 합과 곱이 주어지면 2차 방정식을 x제곱 한 다음에 합에는 부호를 바꾸고 x 곱은 그대로는 0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1인 애를 먼저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왜? 1인 애가 쉽잖아요. 그래서 1인 애를 먼저 만들고 나서 x제곱의 개수가 3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x제곱에서 3이라고 해서 여기만 3떡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만 3떡 쓰면 합, 곱이 다 틀려집니다. 그런데 양변에다가 3을 곱하면 보세요. 요렇게 하면 여기서 합과 곱이 안 틀어집니다. 맞죠? 두근의 합은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곱은 이거분의 이거 맞죠? 그대로 유지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x제곱 개수가 1인 애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개수가 얼마다 x제곱 개수가 얼마다 그럼 양변에 곱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또 헷갈립니다. 알겠어요? 자, 한번 해보셔요. 자, 이놈의 두근의 합이 6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다. 뭐 이딴 소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두근이 알파, 베타였기 때문에 알파를 여기 넣으면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당연히 베타도 여기 근이니까 넣으면 0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놈의 두근의 합은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3x 빼기 6 한 다음에 는 0을 만들어 놓고 여기 x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0이 돼? 이런 소리거든요.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얘하고 둘이 딱 이렇게 겹쳐 보세요. 그럼 겹쳐 보면 3x 빼기 6이 결국 얼마여야 됩니까? 알파겠죠. 얘가 얘예요. 또는 얘가 얘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보세요. 3x 빼기 6이 알파 또는 3x 빼기 6이 베타면 3x는 알파 더하기 6, x는 3분의 알파 더하기 6. 여기서 x는 3분의 베타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근이라는 건 x의 값이죠. 알겠습니까? 근, 해 이건 모두 x의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x의 값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x의 값이 하나는 3분의 알파 더하기 6이고 하나는 3분의 베타 더하기 6인 겁니다. 이 알파 베타를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됐나요? 그러면 여기 두 분의 합은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 더해보세요. 얼마입니까?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파 베타를 각각은 몰라도 더하기는 알아요. 6 더하기 12, 18 나누기 3 6 답은 6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알파를 내가 여기 넣어서 0, 베타를 여기 넣어서 0. 요게 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얘를 얘하고 오버랩을 딱 시켜서 x의 값을 알파로 표현하고 또 x의 값을 베타로 또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서 그 두 근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한번 마무리 해보세요. 2차 방정식입니다. 한 근을 이걸로 뒀어요. 유리수 A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유리수 AB라는 말은 여기 있는 개수들이 모두 유리수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를 근의 공식을 썼을 때 자, 요렇게 근의 공식을 썼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은 이미 유리수잖아. 안 그래? 그러면 루트가 없다고 얘네들한테는. 그러면 루트가 있을 것이라고는 여기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 루트는 여기밖에 없다고. 얘네들한테 루트가 있겠니? 유리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 근이 2 빼기 루트 3이면 또 다른 한 근은 뭐라고 할 수가 있니? 2 더하기 루트 3. 좋아요.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이 2가 이거분의 이거 해서 나온 게 2야. 그럼 여기 부호만 바뀔 거니까 이거분의 안 바뀌기 그대로 2지. 그리고 이거분의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마이너스 루트 3인가 이거. 그럼 플러스가 한 번 남았잖아. 이 소리라고.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주어졌으니까 자, 두 분의 합이 얼마지? 그냥 더하면 되지. 4. 두 분의 곱이 얼마지? 곱하면 되잖아. 합차공식 2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 1. 끝났네. x제곱의 수가 이미 1이었지? 이거 두 분의 합의 부호 바꾸면 되니까 a는 얼마? 마사. 그치? 마사. 두 분의 곱은 그대로 b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쉽지? 그치? 이번에는 이렇게 허수가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들이 실수여야 한답니다. 실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가 있는 조건이면 개수들이 유리수, i가 있는 조건이면 실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한 근이 얼마? 4-5i라는 거죠. 근데 이런 조건이 없으면 쓰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냥 이런 조건이 없으면 한 근이 이건데 다른 한 건 무조건 이거야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문제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안 할게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이제 이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정도만 반드시.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의 합이 또 얼마입니까? 8. 그죠? 두 분의 곱은 얼마인가요? 4의 제곱 16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25 4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얼마? 8. B는 얼마? 41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sorry 아라마. 자, 1차 함수는 중1, 중2 때 배우고 2차 함수는 중3 때 배우고 3차 함수 언제 배울까요? 고2? 고2 맞습니다. 근데 고1 때도 살짝이 배웁니다. 쉬운 형태를. 그리고 이때도 고2 때부터 계속 쭉 3차, 4차, 5차 뭐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자, 1차 함수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1차 함수에 제일 최고창이 개수가 1차일 때 그 a가 그러니까 봐요. y는 ax 플러스 b 이게 1차고요. y는 ax 제곱 bx 플러스 c y는 ax 세제곱 bx 제곱 cx d 이런 식으로 할 때 제일 앞에 있는 요 a죠. a 요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0보다 작으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죠. 2차도 우리가 배울 때는 아래로 불러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A가 음수면 위로 불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하지만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알겠어요? 오른쪽 끝을 보셔야 됩니다. 항상. 자, 3차 대충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측 가능하십니까? 요렇게. 맞습니다. 오이씨, 똑똑한데. 자, 3차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A가 양수인 경우는 올라가고요. A가 음수인 경우는 내려옵니다. 자, 4차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물론 3차, 4차는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고요. 특별한 형태도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3차 같은 경우는 너네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나중에 고1 때 배웁니다. 내가 아까 그랬죠. 3차가 전체적인 거 고2에 배우는데 딱 고1 때 배우는 건 딱 이런 형태를 배웁니다. 자, 요거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자, x에 0 넣어봐요. 0이죠. 1 넣어봐요. 1이죠. 2 넣어봐요. 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일 넣어봐요. 마일이에요. 그죠? 마이 넣으면 마팔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3차에 요 3차만 있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2차, 1차 이거 없을 때. 그러니까 요게 쌤 형태 다른데요? 그죠? 마치 여기 실이 있다면 실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 둥근 부분이 탁 사라지기 탁 시작하는 지점. 그죠? 거기까지 온 게 이 모양입니다. 그럼 3차가 이 모양하고 이 모양밖에 없을까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잡아 당길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잡아 당긴 모양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3차는 크게 세 가지 나와요. 이 모양 아니면 이 모양 아니면 이 모양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그냥 뭐 패스하고 일단 주로 이런 모양.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도 이제 이 모양에서 줄 짜가 당기면 점점 모양이 바뀝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음수면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이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겠다는 거죠. 근데 기억해 보세요. 2차 함수 어려웠었죠. 내가 생각할 때는 중3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가 2차 함수입니다. 맞죠? 2차 인수분해도 어렵긴 한데 인수분해보다 2차 함수를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애들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할 건데 어차피 한번 했던 거지만, 자,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ax 제곱이죠. 맞습니까? 자, 이거는 꼭 지점이 0,0이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그지?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 a에 그래서 꼭 지점은 a 값이 상관없이 0,0이고요. 자, 이게 대칭축이 있죠. 이거하고 좌우 대칭이 되게 하는 대칭축.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을 물어봅니다. 자, 이게 y축이 대칭축인데 이 y축은 축의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방정식이라 그러면 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y축의 표현 방법입니다. y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x는 0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축의 방정식은 그럼 x는 0 이렇게 돼야 돼요. 항상 이 꼭지점에 x 좌표를 x 값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 a라는 놈은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돼요? 그래프의 폭이 좁아져요? 넓어져요? 좁아집니다. 좁아집니다. 자, 큰데 왜 좁아지지? 크니까 좁지. 미안합니다. 자, 클수록 좁아지는 이유는
이 a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뭐 생각해봐요. x 제곱하고 3x 제곱하고 얘는 1 넣으면 1인데 1 넣으면 3이 돼버려 벌써. 그죠? 그만큼 변화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빠르면 폭은 좁아지게 돼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 폭은 좁아집니다. 그 다음 할 거 없죠? 이 정도면. 자, 다음. 자, 이놈을 이제 뭐 합니까?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그죠? 자, 이놈을 y는 ax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바꿉니다. 자, 요거는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겁니다. y축 방향으로 q만큼. 자, 그러면 이 q가 보세요. 원래 y가 이거였죠. 맞잖아요. y는 이거잖아요. 원래 y가 이거예요. 근데 이 원래 y에다가 더하기 q를 했으니까 새로운 y가 됐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y축 q만큼 평이동한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얘가 q가 1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y-q는 ax 제곱입니다. 맞죠?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했다 그러면 y라는 애 대신에 y 빼기 q를 넣은 겁니다. 원래는.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이쪽에 더하기 y가 된다라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는 빼기 q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더하기 q가 된 게 저쪽으로는 빼기 q. 그래서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해야 돼.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됩니까? 그쵸. 0,q가 되겠죠. 꼭지점 좌표는 완전 제곱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집어넣고 그때 y값이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얘가 0이 되려면 x에 0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때 y값은 q가 되겠죠. 그래서 0,q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x는 하고 무조건 갖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x는 0. 그러니까 안 바뀌잖아요. 아래로 움직이니까 화면에 다 들어가나? 자, 이차 함수가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축구는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세 번째. y는 a의 x 빼기 p 제곱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건 어떻게 한 걸까요? 보세요. 이게 x 대신에 그죠? 대신 x 대신 원래 x가 있어야 잘 이 자리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보셨다시피 y 대신에 y 빼기 q가 들어갔으면 이걸 y축으로 q만큼 평이됐다라고 하면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간 거는 이걸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할 때는 와씨 평행이동을 p만큼 하고 q만큼 있으면 더하기지 왜 빼기야? 이 생각이 들겠죠? 안 그래요? 더하기지 이동했는데 왜 빼기지?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땐 더하기에서 얘로 갔죠? 그럼 얘 입장에 봤을 땐 빼기에 저로 가겠죠?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배웁니다. 평행이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도형의 이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무작위이동 이렇게 배웁니다. 그때 한 번 더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동한 만큼을 빼서 대입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얘는 꼭지점 좌표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P,0이 됩니다. P,0. 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완전 제곱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P를 넣으면 0이 되겠죠. 어떤 친구들은 요거 반대부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죠?
뭐 그래도 되지만 여기 누가 들어가야 0이 되느냐 이렇게 외우시래요. 그럼 P가 들어가면 0이 됩니다. 그럼 그때 Y 값은 0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꼭지점 좌표가 P, 0. 축방은 X는 P. 그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자, 이거를 동시에 한 게 누굽니까?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걸 동시에 한 겁니다. 그죠? X축으로는 P만큼, Y축으로는 Q만큼 평이동한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빼기 P 더하기 Q. 왜 그런지 알겠죠? 얘가 원래는 여기서 빼기 Q 넘어와서 더하기 Q. 알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꼭지점의 좌표가 얘가 0이 되기 위해선 P가 들어가면 되죠. P, 그때 Y 값은 Q가 되죠. 이렇게 꼭지점 좌표를 구하시면 됩니다. P, Q. 축방은 당연히 얼마예요? 축방은 X는 갖고 옵니다. P.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완성된 이 형태를 우리는 2차 함수의 무슨 형이라 그럽니까? 혹시 알아요? 무슨 형? 2차 함수의 이 형태를 2차 함수의 보이네 화면에. 아씨, 너 뭐네? 자,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2차 함수의 표준형. 알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2차 함수 배울 때 어떻게 해요? y는 ax 제곱 bx 플러스 c. 단 a는 0이 아니야. 이건 2차 함수의 무슨 형이라 할까요? 이 형태는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대답해도 됩니다. 대답해도 저 새끼 잘난 체하네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대답해 주세요.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표준형, 일반형이라는 걸 왜 나눠 놨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표준형은요 어떤 거냐면 너희들한테 어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정보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정보. 알겠어요? 너네 이거 보고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 바로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거 딱 보면 꼭지점이 P, Q네 보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보이게 주는 게 표준형이에요. 그리고 일반형은 그냥 깔끔하게 이쁘게 정리해놨죠? 그런 게 일반형입니다. 알겠어요? 깔끔하게 이쁘게 정리했느냐 아니면 니들한테 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얘가 노력을 했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1차 함수 1차 함수 말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갈게요. 직방. 자, y는 mx 플러스 n ax by c는 0. 자,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무슨 형이고 얘가 무슨 형일까요? 위쪽이 표준형, 아래쪽이 일반형. 맞습니다. 얘가 표준형이고 얘가 일반형입니다. 왜요? 기울기 m, y절편 n, 그죠? 니들한테 뭔가 정보를 주잖아요. 기울기 주고 y절편 주고. 그러니까 이게 표준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x 하나 있고요, y 하나 있고요, 상수 하나 있어요. 이쁘게 그냥 정리해 놓은 거죠. 이런 걸 일반형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과 일반형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뭐 설명이 얼추 끝난 것 같은데 기수 요것도 중학교 때 하긴 했는데 자, 그러면 방금 한 거 ax 제곱 bxc라는 요런 1차 함수 형태를 표준형으로 고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고치는 거 연습 많이 했죠. 그죠? 일단 나중에 문제 나오면 또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ABC의 부호에 따라서 그 무엇이야 그 위치? 그죠? ABC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뭐 그거? 자 일단 아까도 A가 말했지만 양수면 이렇게 오죠? 자 얘가 A가 음수면 이렇게입니다. 자 C는 뭘까요? C는 굳이 쓸 필요 없죠. C는 Y절편입니다. Y절편. 맞아요. 보세요. Y절편은 X에 0 넣으면 나오잖아요. X에 0 넣어보세요. 0, 0, C죠. Y절편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보죠. 여기서 1차 함수에서요. 얘 Y절편이잖아요. 그러면 2차 함수에서도 Y절편. 3차 함수에서도 Y절편이에요. 즉, 맨 끝에 있는 놈이 항상 Y절편이에요. 알겠어요?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3차 함수, 4차 함수든 맨 끝에 있는 놈이 항상 Y절편이야. 생각해봐. 내가 여기 0 넣으면 이거 나오고 0, 0 나오고 0, 0, 0 D 나오죠? 맨 뒤에 있는 애가 항상 Y절편이야. 기억해둬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가 요딴 식의 됐어요. 자, A의 부호는 양수. 왜요? 아래로 가잖아요. 자, C의 부호는 음수. 왜요? Y절편이 여기잖아요. 0보다 아래 있다니까. 0, 0, 0이잖아요. 아래 있잖아요. 음수. 자, 이제 B는 B는 요 축방의 위치로 결정을 지어요. 자, 우리가 이놈을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축방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돼요. 축방을 구해보면. 맞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축방이 음수죠? 그럼 얘가 음수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a가 방금 뭐였어요? 양수였죠? 양수. 그럼 얘가 음수죠? 그럼 얘도 뭐 해야 돼요? 양수. 이래야 양양음 해야 음수가 되겠죠. 즉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축방이 있으면 A, B의 부호가 같네 이런 거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네. Y축에 있으면 B가 0이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A, B의 부호는 왼쪽에 있으면 A, B가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그죠?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있을 땐 A와 B의 부호가 같고 축방이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같고 다르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왼쪽에 같고 오른쪽 다르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안 까먹어요. 원래요 이제 유치하게 외워야지 절대 안 까먹습니다. 알겠죠? 그 너네 인지네란이 몇 년도 일하는지 알아요? 1952년. 1592년입니다. 자, 선생님이 일부러 외운 거 아닙니다. TV 보다가 그냥 외워졌어요. 서경석을 알죠? 서경석. 공무원 합격 에드윈 지금 그 로또 하는 사람이죠. 로또 추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서울대 나온 코미디언이거든요. 그 사람이 옛날에 그 강호동이 하던 그 부채도사고 무릎팍도사 나와가지고요. 자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인지내란이 딱 일어났잖아요. 그럼 인지내란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피신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피신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외웠답니다. 나 그거 딱 듣고 바로 외웠어요. 그냥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맞죠?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 그러니까 이게 연상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연상을 지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외워지지. 오래 기억하고. 그죠? 그리고 예전에 또 비슷한 거 뭐 볼 때 영어 할 때 컨텐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컨텐트가 만족스럽답니다. 컨텐트는 만족스럽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큰 텐트는 만족스럽대요. 작은 텐트 아니잖아요. 큰 텐트 만족스럽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연상을 해서 외우라는 겁니다. 자, 너네들만의 글 개발하셔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책 글자를 따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한데, 그죠? 자,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인데요. 일단 봅시다. 자, y는 bxc ax 제곱 bxc는 0. 자, 이 위에 건 뭡니까? 물론 당연히 a가 0이 아닙니다. 2차 함수고요. 밑에 건 뭔가요? 2차 방정식이죠. 자, 누가 그러대요? 2차 함수나 방정식이냐? 다릅니다. 알겠어요?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이 다릅니다. 2차란 말만 같죠. 이거는 함수고 이건 방정식인데. 자, 언제 함수란 말을 쓸까요? y가 있어야 함수란 말을 씁니다. 함수라는 게 뭔가요?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x도 있고 y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방정식은 이게 는만 있으면 되거든요. 알겠어요? 는만 있으면 방정식입니다. y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이 두 놈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관계는 있어요. 알겠어요?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는 있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어떤 관계냐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A가 이 A고 이 B가 이 B고 이 C가 이 C라면, 그러니까 A, B, C가 다 똑같다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2X3이랑 X제곱 2X3이랑, 자,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잘 봐요. 이 Y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y는 x제곱 2x 플러스 3과 y는 0을 연립한 거죠. 연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랑 이 y는 0을 연립해 놓은 게 바로 2차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될 거죠. y는 0이 뭔가요? x축이죠. 아까 전에 우리 x는 0이 y축이었죠. y는 0은 x축입니다. 그럼 이 x축과 얘를 연립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 생겼다고 했죠. 두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근이 두 개 생긴 거예요. 근데 2차 방정식 근이 항상 두 개인가요? 하나일 수도 있죠. 중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된 겁니다. 요렇게. 그죠? 여기 중근이 돼버린 거야. 근데 2차 방정식 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이 없겠죠. 이런 겁니다. 알겠어요? 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방정식이 식은 두 개를 가진다. 판별식 0보다 어때요? 커야겠죠. 판별식 0보다 크면 두 근을 가지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죠. 자,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여기는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애들이 이걸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이거 위에 있잖아요. 선생님, 이 y축보다 위에 있네요. 위에 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고 여기 같이 만났으니까 같고 요거 밑에 있네요. 그럼 판별식 0보다 작고 이럽니다. 아니죠. 0일 때는 맞지만 이게 반대죠. 이게 위에 있다고 크고 밑에 있다고 작다가 아닙니다.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로 봐야 돼요. 위에 있고 밑에 있고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났어? 0보다 크고 한 점에서 만났어? 0이고 만나지 않았어? 0보다 작고 이겁니다. 판별식. 알겠죠? 자, 그래서 x축과의 교점까지 했고요. 이 x축과의 교점이 이제 절편이긴 합니다. 그죠? 자, x 절편. 그 다음에 교점. 오늘 설명할 게 되게 많네요.
대신에 뭐 숙제는 줄어드니까 좋죠. 자 보세요. y는 좀 전에 우리가 이놈하고 y는 0하고 연립해서 만들어진 놈이라 했어요. 그죠? 이거 두 개 연립해서 만들어진 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랑 이걸 연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기 옆에다가 그대로 mx 더하기 n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ax 제곱 b 빼기 mx c 마이너스 n는 0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어쨌거나 이놈의 모양은 달라졌습니다. 그죠? 모양은 달라졌어요. 얘는 이 모양을 그대로 가져와요. 왜? y는 0만 붙이면 되니까요. 근데 얘하고 이 직선이 이 모양을 흐트러뜨립니다. 이걸 갖고 와서. 근데 어쨌거나 생긴 이놈은 몇 차 방식입니까? 어쨌거나 2차 방식이죠. 2차 방식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럼 봐요. 우리 아까 전에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이나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구한 이 2차 방식의 근은 여기 값이야 여기의 값을 2차 방식의 근이 되는 거고요. 여기 생긴 2차 방식의 근은 여기 이 값의 x값. 왜냐면 그러니까 얘는 y 좌표값이 다 0이죠. 그래서 여기는 알파, 0, 베타, 0이에요. 그냥. y 값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x 값만 신경 쓰는데 y는 어차피 0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x 값은 이 교점의 x 좌표는 여기에 두근이에요. y 값은요. y 값은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되고 x를 대입해서 찾아야 돼요. y 값은. 근데 사실 y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y 값은 별로 중요하게 안 되고요. 그냥 이 교점의 x 좌표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항상.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랑 직선이랑 해서 만들어진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놈의 판별식이, 그죠?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요. 얘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역시 판별식 0이고 만나지 않아요. 판별식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